피디님, 저 오늘은 안 만들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실 거죠? 오늘은 자랑하는 시간. 스시미는 지비츠도 만든다. 짠! 짠! 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스시미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 피디님을 포함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제가 가져왔죠. 바로 지비츠. 그래서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서 젤리 슈즈도 꺼내시고 크록스도 꺼내시고 이제 신발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즌이 딱 성수기가 된 것 같아요, 1mm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신고 아이템들이 요즘 막 반짝반짝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약간 리본 주렁주렁하고 막 레이스 주렁주렁하고 약간 그런 전 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근데 신발 꾸미기는 하고 싶은데 뭘 해볼까 하다가 그래. 지비츠를 만들어 보자. 여행 갈 때도 신고, 운동 갈 때도 신고, 여기저기 비 올 때도 신고, 이제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신는 크록스 신발을 내 스타일대로 한번 꾸며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쁘게 꾸민 거 아까 보셨죠? 엄청 귀엽고 러블리하게. 그래서 우리 1mm들한테도 스시미는 지비츠 저렇게 만들었구나 보여드리고 우리 1mm 분들도 응용을 하시고 만드실 수 있게 한번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자랑했던 크록스 제 지비츠입니다. 아니, 지비츠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우리 핸드메이더들 이것쯤은 만들 수 있지 않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뭐 이거는 제 만족으로 제가 제 거 꾸민 거니까 오늘은 자랑하는 시간. 너무 귀엽죠? 러블리하고. 보시면은 이런 아크릴 펜던트 같은 아이들은 그냥 이 자체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아크릴 소재로 나온 애들. 여기 뒤에 지비츠 장식만 따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딱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꽃을 만들고 했던 그런 기법들로 응용해서 만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완성돼서 나오는 아크릴 소재의 펜던트 같은 아이들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컨셉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도록 꾸며주겠다 하시는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비츠를 만들 때 딱 이 한 가지 기준만 명확하게 갖고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크록스 정말 편하려고 신는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닿더라도 신발의 소재 변형이나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는 거니까 지비츠 또한 물에 닿더라도 변형이나 망가질 염려가 없는 자재를 구분해가면서 사용을 해야겠다. 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크릴 소재의 자재와 글라스 비즈, 글라스 진주 소재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밖으로 노출되어지는 부분에 장식되어지는 액세서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높은 가격대의 원석이나 천연석 같은 소재는 사용하지 말아야지 싶었어요. 아깝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아깝지만 너무 비싼 소재의 원석이나 이런 아이들을 사용을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처음에 신발 양쪽을 아주 풍족하게 꾸민 거를 보여드렸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안 채우셔도 되니까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신발을 제가 다른 컨셉으로 꾸민 거였어요. 먼저 왼쪽 신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컨셉은 이제 숲, 잔디밭, 꽃밭 이런 컨셉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잡고 그랬을 때 연상되는 아이템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풀, 꽃, 나비, 벌 막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꽃도 뭐 흰 꽃도 있고 녹색 꽃도 있고 핑크색 꽃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꽃의 종류를 좀 컬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꽃만 있으니까 조금은 뭔가 너무 단조로우면서 심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꿀벌 한 마리만 좀 만들어서 넣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꿀벌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꿀벌을 하나를 넣으니까 진짜 완벽한 꽃밭 컨셉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크기나 꽃의 사이즈들도 같이 매칭되는 벌의 사이즈도 그렇고 좀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배치했을 때 구도가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해봤어요. 그래서 지비츠의 사이즈들을 각각 좀 다르게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신발은 저는 이거를 이제 꾸미려고 할 때 컨셉을 소풍,
나들이, 꿈동산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귀여운 동물 친구들의 소풍이다.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럼 꽃도 넣어주고 잎사귀도 넣어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잎사귀도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민자의 잎사귀 형태만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잎사귀를 쓰고 싶은데 그냥 요것만 하기에는 좀 너무 맹맹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잎사귀와 꽃을 요 위에 또 치약본드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을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좀 더 넣어줘야지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였어요. 제가 지금 이제 크록스에서 빼가지고 나열을 해봤어요. 그냥 지금 딱 보셨을 때는 저거 다 어떻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다 해봤던 아이들입니다. 에밀리들. 다 만들어 봤던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약간의 변형만 들어가서 지금 형태적으로 다르게 나온 아이들인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아이들도 제가 예전에 꽃 만드는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단지 컬러와 글라스 비즈의 형태만 다른 알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꽃을 만드는 기법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만들고 싶은 알과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곰돌이와 꿀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귀걸이 만들 때 트리 만들었던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테리어 꽃 만들 때 잎사귀 만드는 것도 그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설명드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팔 부분이나 날개 부분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법은 그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기법과 동일한데 단지 이 부분, 추가되는 이 부분만 선을 한 번만 꼬아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저건 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 컬러풀한 꽃과 이 투명한 꽃인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간단하게 얘네들도 이제 꽃 형태를 나타나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거는 알의 특성이 옆구멍으로 뚫린 물방울이거든요. 이제 그 물방울 글라스 비즈를 활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론델 형태의 8mm 사이즈의 아크릴 비즈인데 그거를 와이어를 통해서 또 한 번에 묶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 인테리어 비즈 우리 꽃 만들 때 만들었던 기법과 똑같은데 그 위에 이제 스마일을 하나를 얹어준 거다. 그래서 인테리어 꽃 만드는 거에서 그 꽃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이 잎사귀의 수를 정하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알을 끼워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본. 리본은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소재의 완제품과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매칭해주고 싶은 지비츠를 만들 때 어떻게 애들을 만들어주지? 어려우실 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컨셉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소풍, 나들이, 꽃밭, 들판, 잎사귀, 숲속 이렇게 정하셔도 좋고 무언가 하나 컨셉을 정하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비즈로 교차시키면서 만들어준 아이들이 이렇게 니모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바다 컨셉으로 만들 때는 이 니모도 활용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몸통까지는 제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트리 만드는 영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수만 내가 선택을 하면서 형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하시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날개가 5알이 활용됐잖아요. 그래서 진주 5알을 먼저 넣어주세요. 5알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묶어서 꼬아주시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5알 5알 넣어주시고 반대편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또 꼬아주세요. 타이트하게. 와이어에 빈 공간이 별로 남지 않게. 딱 꼬아주면 벌써 날개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윗부분
눈까지 되는 요 세 줄을 똑같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올라올 때 그 기법으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정색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노란색 세 알이 쌓여야 되는 순서인 거죠. 세 알을 기준으로 와이어를 양쪽에서 교차시켜준다. 그래서 중심을 맞춰서 당겨준다. 이제 마지막 두 알. 이렇게 해서 꿀벌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저는 요 밑에 검정색 한 단을 만들면서 생략이 됐네요. 그래서 원래 꿀벌보다 D형상의 꿀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 수량이나 내가 쌓고자 하는 층의 수를 다르게 해도 변형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지만 좋은 사례이다. 큰 꿀벌인데 좀 작은 꿀벌은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알수의 차이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1mm. 그래서 마지막에 양쪽에서 끝난 와이어는 여기에서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한 번 감았고 두 번 감아서 커팅기로 바짝 잘라주시고 걸리는 부분 없는지 손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또 커팅하실 때도 바짝. 그래서 후다닥 꿀벌 한 마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던 기법에서 단지 날개만 어떻게 되는지 추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곰돌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쌓으시다가 이 팔 부분만 똑같이 꼬아서 그 다음에 알을 기준으로 와이어를 양쪽에서 교차시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응용을 하셔서 니모도 만드시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뭐 세 알, 두 알, 그 다음에 한 알 뭐 좁아지거나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커지거나 있는데 물고기의 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알, 두 알, 세 알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알을 내가 어떻게 숫자를 넣어주고 빼고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 기법은 그게 전부예요, 진짜 여러분. 단지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옆구멍에 물방울을 내가 사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꽃을 만드느냐인 거예요. 보시면 요 꽃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구멍이 나 있는 아이들이에요. 위쪽에서 직구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와이어에 한 번에 그냥 다 껴주세요. 10알이어도 되고 5알이어도 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쭉 끼워서 동그랗게 뭉쳐줬을 때 나오는 형태로 꽃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7알을 넣어볼게요. 7알을 넣어서 뒤쪽에서 꼬아주시는 거예요. 뒤쪽에서 꼬아주시고 선 하나만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진주 하나를 얹어서 또 다시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꼬아준다. 그리고 와이어를 눕힌 다음에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옆구멍 글라스 비즈 물방울로 꽃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새로 만들 때는 7알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든 거 보여드린 거는 9알. 이것 또한 알수에 따라서 아니면 글라스 비즈 물방울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방법은 똑같지만 다른 형태의 다른 사이즈의 비즈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뒷부분에서 아직 고정을 안 시켜서 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형태가 지금 계속 변형이 되는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고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딱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서 꽃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 알들. 요 알들 꽃 만든 거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알들은 보시면 이렇게 론델 형태로 되어 있는 아크릴 소재의 부자재예요. 근데 이 알들도 방금 물방울을 활용해서 만든 꽃과 마찬가지로 와이어로 한 번에 넣어가지고 꽃을 만들어준 거예요. 알을 한 번에 5알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알에서 알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와이어를 교차시키는 그 방식을 여기서 그걸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서 땅땅하게 와이어로 한번 고정시켜 주시고 앞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사용한 8mm 론데 컬러와 어울릴 만한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 꽃술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형이어도 되고 이런 원통형이어도 되고 형태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지만 않게 이 가운데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이즈의 알이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와이어도 꼬아주시고 또 끊어주시고 그리고 형태 조금씩 잡아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알도 8mm 론델 형태의 알로 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 리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숙지되어 있는 기법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숙지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을 한다면 쉬워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까 제가 이 지비츠 소개를 드릴 때 인테리어 비즈꽃 만들기에서 꽃을 만드는 기법 부분을 응용을 하시면 돼요라고 했잖아요. 그 기법에서 또 응용을 해서 이걸 만든 건데 또 이렇게 만든 거를 응용을 해서 리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꽃술을 이렇게 만들려고 알을 넣어서 이렇게 묶잖아요, 하나로. 이거를 지금 꽃을 만들 거기 때문에 원형으로 돌려줬는데 이거를 리본을 만들 거다 생각을 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펼쳐버린 거예요.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 안에 작은 사이즈의 리본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8알을 먼저 끼울게요. 8알을 끼우시고 꽃잎 만들 때처럼 꽃잎 만들 때 이렇게 묶잖아요. 묶어주세요. 돌려서 와이어로.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작은 사이즈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겉에 테두리에 큰 사이즈를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사이즈를 덮어줄 정도의 크기여야 되니까 알을 좀 더 넣어야겠죠, 지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꼭 얘랑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작아지더라도 이 사이즈로 한번 감아볼게요.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어가 있었잖아요. 이 와이어랑 다시 얘가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꼬아서. 그러면은 반대편을 그냥 양옆에 나란히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와이어 하나에다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8알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8알 부분 만들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꼬아져 있는 부분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8알을 돌리는 것보다는 와이어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작업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안쪽에 걸 만들어줬으면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잠시 와이어를 냅두고 이제 요 위에 와이어에 겉에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대편에 만들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칸수랑 똑같은 알수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16알. 확인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16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와이어를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알수를 똑같이 했는데 이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완전 100% 동일하지 않으니까 약간 지금 사이즈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근데 크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글라스 비즈들이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완벽히 똑같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알수로 똑같이 넣어도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내가 완벽히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이럴 때는 이제 하나를 빼면서 또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끝나는 리본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밑으로 향하게 내려놓은 이 와이어에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6알을 넣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제일 끝에 안쪽에 와이어 하나를 교차시켜서 마무리를 해준다. 쭉 이렇게. 그리고 와이어를 끊어주시고 똑같이 반대쪽도 6알을 넣어줄게요. 양쪽에 이렇게 똑같이 끝날 수 있게. 그리고 또 마지막 알에 와이어를 교차시켜서 마무리. 끝!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에 저는 이제 크리스탈을 글루건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재 중에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무언가 붙여주고 싶은 자재가 있다. 뭐 글라스 비즈든 원석이든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비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물에 닿아도 변형적인 부분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글라스 비즈인데 형태나 컬러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위쪽에 선으로 엮거나 그냥 글루건이나 치약본드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손으로 만든 지비츠를 쭉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꽃도 만들 수 있고
형태가 있는 아이들도 만드실 수 있고 같은 방법이지만 컬러나 아래 형태를 다르게 해서 다른 분위기의 아이를 또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면서 그 아이들과 어떠한 컨셉으로 이런 아크릴 소재의 아이들을 같이 엮어줄지 같이 그룹을 만들어줄지 정하시면은 제가 내 크록스를 꾸미고자 하는 지비츠의 컨셉이 잡힐 것 같아요. 아까 제가 7가지 지비츠를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이렇게 딱 3개만 해도 무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잎사귀에 이것도 아크릴로 되어 있는 아이에 또 치약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붙여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크릴로 되어 있는 완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런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주면서 꾸며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크릴 소재이지만 내가 또 추가적으로 꾸며줬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이 사용하는 아크릴 지비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즈타민에서 지금 컨셉별로 준비를 해서 우리 1mm들이 크록스를 꾸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린 컨셉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런 무당벌레 컨셉처럼 못 보셨던 컨셉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니모도 지금 제가 니모만 보여드렸는데 이 니모는 이제 바다 컨셉으로 다른 아이들과 매칭을 해서 하나의 컨셉이 완성될 수 있게 그룹을 만들어서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지비츠의 몸체를 만드실 거잖아요. 우리 1mm들이. 그랬을 때 이제 지비츠로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지비츠 장식이잖아요. 크록스에 끼워줄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부착하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름에 비 올 때도 크록스를 완전 편하게 많이 신잖아요. 그리고 막 물놀이 할 때도 신고 그럴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었을 때 뒤쪽에다가 꼭 이런 금속 부자재 판 이거 그냥 이렇게 밋밋한 판이거든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이런 판을 꼭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요 위에 요 지비츠 장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왜 붙여주느냐, 우리가 지금 좀 면적이 넓은 사이즈의 아이들도 지비츠로 만들어서 지금 붙여줬잖아요, 장식을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금속 부자재의 판이 없다면은 이 자체에서 지비츠 부자재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거를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떼기도 할 거잖아요, 분리를 신발에서. 그럴 때 이 부분들이 막 이렇게 접히고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범위를 줄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금속 부자재를 붙이는 거는. 그리고 1차적으로 내가 이 판을 붙임으로써 한번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장식 부자재를 붙일 때 2차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금속판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고정이 됐다 할 때 그 다음에 이 지비츠 장식을 또 붙여주세요. 근데 이 지비츠 장식을 붙이실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치약본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글루건은 아무래도 치약본드보다는 마찰 면적이 어떻냐에 따라서 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면이 되게 매끌매끌해요. 이럴 경우에는 글루건이 부착이 되더라도 힘을 가하면 잘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약본드가 좀 더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 본체에 이거를 1차적으로 고정을 하실 때는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고정을 하실 때 이런 사이사이에 치약본드를 짜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치약본드가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굳어도 투명하니까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에 치약본드를 쏴주면서 2차 고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런 게 되었을 때 이 지비츠 장식도 치약본드를 사용해가지고 붙여준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쁘게 만들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분실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지비츠 장식을 붙이는 이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치약본드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 여러분. 지비츠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자랑할 만 했을까요? 올 여름 크록스는 내가 만든 지비츠로 나만의 크록스를 꾸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구 아이템. 핸드메이드 지비츠. 비즈타민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컨셉별로 아마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우리 1mm들의 취향에 맞는 컨셉을 정하셔서 지비츠 만들기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